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오늘은 그 중동 정세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시리아에서 그 아사드 그 정권이 드디어 붕괴됐습니다. 54년간 이어오던 이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장차 이것이 이제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중동 지역의 그 세력 균형 판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2025년 들어서 제가 처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모든 여러분들의 그 계획이나 꿈 이런 것들이 잘 연결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병상에 계신 여러분들 반드시 툭툭 털고 일어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개인적으로 한 4년간 지금 아파왔기 때문에 특히 제가 여러분들 그 환우들 대해서 심퍼시를 가지고 이런 제 소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지금 대단히 어수선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을 당하고 지금 현재 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는데, 아무쪼록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잘 그 정리가 돼서 다시 이제 대통령으로 복귀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제 이 사무실 뒤에 지금 여러 가지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지난 그 탄핵 이후부터 저는 여태까지 이제 광화문도 나갔고, 그 다음에 한남동 그 관저 시위에도 나가서 이와 같은 포스터를 들고 이제 애국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려진 그 탄핵 자체는 무효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지금 현재 전국의 그 핵심은 바로 2020년 4.15 그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제의 이 부정선거 이것이 이제 밝혀지고, 그러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국권이 공고화되면서 우리의 헌법 질서가 잘 유지되는 그와 같은 그 미래가 있는 나라로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2025년이 올해가 바로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체제 전쟁 속에 있는데, 이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수와 진보 간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이 보수 진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책 관련해서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그 내뱉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그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지난 40년 동안 우리 이 지금 대한민국 속에서 기생해 왔던 종북 주사파, 그리고 이 친중 좌파들, 이와 같은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질서 이런 것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제 전쟁은 자유우파 진영 대 반국가 세력 간에, 그러니까 종북 진보 좌파, 종북 주사파, 그 다음에 친중 좌파 이들과의 그 싸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는 걸 요번에 개업을 통해서 지금 전부 다 알게 됐고, 그러니까 지난 40년 전에 이미 이 종북 주사파가 70년대 씨를 뿌리고 80년대 학원 가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90년대 정치권에 전부 침입하고, 그리고 2000년대는 드디어 이제 의회에 진입하고 국회에 진입하고, 그 다음에 2016년대는 드디어 청와대까지 접수하고, 이러면서 온갖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법체계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망쳐놨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백일화에 전부 드러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차제에 완전히 지금 이제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북 주사파가 요새 빨갱이가 어디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빨갱이가 있습니다. 이 빨갱이는 지금 현재 이 반국가 세력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세력들은 2006년도 그 당시에 그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서 이념의 색채를 전부 다 이제 밖으로 노출시키지 말고 너희들은 진보 진영에 깊숙이 침투하라, 그러면서 남한 사회를 이 완전히 진보대
보수의 그런 어떤 그 프레임으로 완전히 싸우는 그런 사회로 이제 완전히 그 규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진보 진영의 전북 좌파 주사파들이 전부 들어가서 여태까지 이제 우리 사회를 자 이렇게 좀 농락해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아까 얘기대로 진보 좌파 진보와 보수 이건 절대로 적이 아니다. 서로 정책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내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은 완팀이 돼야 된다. 서로 통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널리 지금 현재 2006년 이래로 지금 현재 자 진보는 예컨대 무슨 순수 말 그대로 진보고 그 다음에 이 보수는 완전히 꼴통들이고 이런 그 패러다임으로 이제 완전히 그 구분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체제 전쟁 하에서는 자 그럼 예컨대 내가 지금 이제 빨갱이가 아니다. 내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적화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공산주의 나는 반대한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이제 자유우파 진영으로 전부 결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보수로 불렸던 진보로 불렸던 상관없이 자 그러니까 유감스럽게 우리 진보 진영에는 종북 주사파가 있기 때문에 차제 이런 세력들은 완전히 뿌리를 뽑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자유우파 진영이 돌돌 뭉쳐서 예컨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런 것들을 수호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지금 현재 자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해야 되고 그리고 우선 전 이 자유우파 진영의 그 국민들이 전부 다 자 한데 뭉쳐서 지금 현재 반드시 우리가 대통령을 구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아사드 시리아 저 대통령이 자 이제 작년 12월 8일 날 드디어 이제 이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모스크바로 전부 도망을 갔고 자 그러면서 54년간 이어오던 알사드 시리아 레짐 이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붕괴됐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 2025년 자 중동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세력균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문제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팩터하고 반이스라엘 진영 이 두 진영 간의 그 무력 분쟁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 갈등의 핵심이고 특히 2008년도 이래로 지금까지 자 이 문제가 완전히 그 핵심 문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10월 7일 날 그 당시에 그 가자 지구에 있던 이제 하마스와 그 다음에 가자 지구에 있던 이슬람 지하드 이 두 개 준그 군사단체 그러니까 이 반국가 단체 이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 이 10월 7일 날 이스라엘 주민 1200여 명이 전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한 250여 명이 전부 인질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이후에 이제 네타냐후는 자 이제 전쟁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이제 전쟁 선포를 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지상작전을 펼쳤습니다. 여태까지. 자,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이제 가자 지구, 자, 이 저쪽에 지중해 쪽에 가자지구 그리고 요르단 국경의 웨스트뱅크 서안지구 자 이 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무려 5만 5천 명이 전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만 8천 명이 전부 부상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현재 15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 이 짧은 기간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상자, 사상자가 생겼다 하는 거는 이제 21세기 이 전쟁이 유일하다. 그렇게 전부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반이스라엘 진영의 공세를 여태까지 계속 강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반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헤즈볼라, 그 다음에 후티, 이제 중군사 조직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지금 지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그 4월 1일부터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4월 1일 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예컨대 시리아에 있는 그 이란의 그 영사관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혁명 수비대가 그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에서 어떻게 이제 그 공격 계획을 세우는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럴 계획을 세우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그러면서 무려 이제 7명 이상의 그 혁명 수비대 장군을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그 사망을 하고 자, 여기에 분노한 이제 이란이 4월 13일 약 한 300여 발의 그 미사일을 이스라엘 본토로 향해서 날렸습니다. 이건 최초의 이제 이란의 대이스라엘 직접 공격인데, 그러나 대부분은 이스라엘 그 영외에서 전부 다 요격이 됐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정부도 tit-for-tat, 자, 이와 같이 해서 다시 그 드론으로 이스파한, 이란의 그 3대 도시 중 하나인 이스파한, 여기에다 이제 공격을 했고, 자, 이러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자, 이것이 흡사, 이제 아마도 잘못하면은 제5차 중동정책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그 우려들을 했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또 작년 그 7월 31일 날은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그 수장인 이스마엘 하니, 자, 이 사람을 완전히 그 테헤란에 그 당시에 있었는데, 완전히 미사일로 공격해서 이제 살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레바논 그 헤즈볼라, 자, 이 군사단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 공격을 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 그 9월 달에 이제 모사드가 이 남부 그 레바논 남부에 있는 그 헤즈볼라 대상으로 이제 그 페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진에 보시는 이와 같은 그 이제 그 삐삐, 그 다음에 워키토키, 이와 같은 그 호출 수단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전부 폭약을 장착해서 자, 이거를 전부 헤즈볼라 그 이제 대원들한테 전부 이제 파멸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전부 폭발하고 자, 이러면서 무려 이제 몇십 명의 그 사망자와 약 한 3천여 명의 넘는 그와 같은 그 부상자들이 이제 야기됐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공격을 이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상대로 이제 해왔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예컨대 작년 12월 8일 날 이 시리아에 이제 알아사드 이 정권이 드디어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54년간 지속되어 오던 이 알아사드 정권이 이제 붕괴됐다, 그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중동 정세 전체에서 자, 이스라엘 팩타로 이와 같은 그 공격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너서 이제 시리아에서는 이와 같은 그 정권이 지금 아사드 정권이 붕괴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붕괴된 날 이스라엘은 그 시리아에 대해서 무자비한 그 군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8일 날 시리아에 대해서 이제 집중 공격을 그 3일간에 거쳐서 계속하면서 완전히 이제 시리아의 어떤 이런 군사 역량 이런 것들이 약 한 80%를 전부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팩터 중 하나는 요번 달 그 15일 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이제 휴전, 이것이 임시 휴전, 이것이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완전히 트럼프 그 대통령의 그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자, 이와 같이 이제 양진이 전부 합의를 했다. 이런 것도 전체 그 이제 판에서 볼 때, 중동 그 판에서 볼 때 큰 팩터 중에 하나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우리가 감안을 할 때 2025년부터 중동 정세 어떻게 앞으로 어떤 질서 속에서 이제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이 붕괴,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장차 그 중동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하고 이 하마스 간의 그 휴전 협의, 이런 것들이 장차 중동 지역 내에서 이제 역학관계에서 어떻게 이제 이 세력 균형,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먼저 아사드 정권이 어떻게 붕괴됐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출범했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지금 13년간
이번에 붕괴된 14년,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약 한 13년간 지금 내전을 겪었는데 이 내전의 배경과 성격 이런 걸 간략히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 공격한 문제,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이 공격했는가. 자, 이와 같은 배경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가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올부터 지금 현재 이 중동의 어떤 이 세력 균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리아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동에 있는 자 이 지도상에 이제 이것이 이제 시리아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그 위에 이제 그 오른쪽으로 동북쪽으로 이 시리아가 있고 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레바논이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리아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시리아는 지금 인구가 한 2,300만 되고 그러나 69% 대략 한 70% 정도가 전부 이슬람 순위파다. 무슬림 순위파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아파는 13%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슬람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이슬람을 믿는 이제 회교를 믿는 그 주민들이 한 94%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도 한 13%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사드는 그 시아파 중에서 가장 그 과격한 알라위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파가 지금 13%가 안 되고 그러니까 대다수가 지금 순위파 무슬림인데 자 여태까지 54년간 이 시아파 소수 시아파가 지금 현재 시리아를 전부 통치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 아사드 정권을 얘기할 때 이 사진의 두 명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고 오른쪽에 지금 바사르가 이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군 출신이고, 그러니까 1970년도에 하페즈 알 아사드, 자, 이 사람이 이제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다음에 소련을 국가 모델로 해서 이제 소련의 중앙 계획 경제 이런 시스템을 전부 도입을 했고, 그러면서 주민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그 폭정, 그와 같은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검열하고, 그 다음에 대량 학살이나, 그 다음에 추방,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일삼아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불멸의 지도자다, 이 하페즈는, 그 다음에 성화단자다, 완전히 이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미화를 시킨 그런 이제 지도자로 이제 둔갑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이제 하페즈가 죽고 나서 자 이어서 이제 그 당시에 34살이던 이 바샤르가 자 전부 이제 정권을 인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바샤르 그 위에 바로 형이 있었는데 바질이라고 자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면서 이 둘째가 이제 정권을 인수를 받았는데 인계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런던에서 이 안과 의사 출신이다. 의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 이제 바샤 알 아사드다. 이렇게 됐는데, 이 아사드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철권 독재 정치를 일삼았다, 여태까지. 그러면서 이제 2013년도에는 사린가스로 많은 1,400명의 시리아 주민들을 살해를 했고, 그 이듬해는 사이드나야 교도소에서 13,000여 명을 전부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애엠니스티 인내셔널 자 여기에서 전부 이제 발표가 된 통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샤 알 아사드 자 이 이제 통치 기간 중에 2006년부터 2010년 이 4년 동안 아주 가뭄이 심해서 이 시리아는 이제 농작물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제 수확을 못하고 그러면서 덩달아 이제 식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농촌 주민들은 자 촌에서 못 사니까 전부 도시로 이제 전부 대량 이주를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경제적인 이런 불만이 늘어나면서 자 이와 같은 것들이 2011년도 그 당시에 이제 아랍의 봄 이때 아랍 스프링 자 이때 이제 불거져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 이 사이에 완전히 civil uprising 주민 봉기가 이제 있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랍 스프링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제가 두 편의 그 영상을 통해서 전부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이제 독일 문제 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아랍 스프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략히 요약을 하면은, 자, 2010년 12월 달에 그 당시 이제 튀니지에서 처음 출발을 하는데, 그냥 이른바 이제 자스민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거리에서 과일을 파던 이제 부아지지 이 젊은 청년이 이제 과잉 단속하는 경찰에 이제 이 탄압에 못 이겨서 온몸에 기름을 붓고 이제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소식이 전부 이 SNS를 통해서 자, 전 지역으로 이제 그 인접국으로 번지면서 이와 같은 그 이제 완전히 그 움직임이 그 인접국인 이제 그 이집트로 번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시리아, 리비아로 번지고, 그 다음에 저 중동 국가로 전부 번지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북아프리카하고 이 중동 지역의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전부 그 점화가 된 거죠. 이걸 이른바 우리가 아랍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아랍 스프링 때 이제 그 당시에 장기 독재해왔던 이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완전히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전부 다 이제 퇴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이집트의 무바라크도 퇴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튀니지의 벤알리, 그 다음에 저쪽 예멘의 살레, 그 다음에 이 저쪽 그 리비아의 까다피. 자, 이와 같은 4명의 완전히 철권 통치를 해왔던 장기 이 독재자들이 전부 이제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이와 같은 큰 그 움직임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제 아랍 스프링인데, 자, 그러면서 예외 없이 이 시리아에도 아랍 스프링이 이제 닫혀서 예컨대 이 시빌 업라이징이 있었고, 그러나 이 시리아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이것이 내전 형태로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다 장기 독재자, 지금 이제 이 무바라크도 날라가, 까다피도 날라가, 베날리, 그 다음에 살레, 예멘, 이 전부 다 날라갔는데 왜 지금 여기 바샤 알 아사드는 안 날라갔는가?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이것이 완전히 시리아가 이제 그 완전히 여러 그 국제적인 팩터들, 예컨대 인접국들, 강대국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끌어당긴, 그와 같은 그 내전 성격을 띠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 패권을 그 완전히 그 다투기 위한 그런 강대국들의 그 각축장이 바로 시리아가 됐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드 편에서 지금 섰던 나라들이 바로 러시아고, 이 아사드 편에 섰던 나라들이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그 외에 뭐 중국도 있었고, 자, 이와 같은 나라들이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전부 이 아사드를 도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랍 스프링에서는 자, 이 아사드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는 자, 이란이 이제 시아파 이제 종주국인데 아까 13%의 그 시아파가 지금 이제 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뒷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란이기 때문에 이제 이란은 뭐니 해도 이제 이스라엘과 그 갈등 이거를 제일 이제 그 부추기 있는 그런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란을 이제 컨트롤하려는 그런 이제 그 이란의 그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시리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전 당시에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이게 빨간 부분, 약간 짙은 그 고동색.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아사드 정부군이 이와 같은 지역을 이제 전부 통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북동쪽에 이 노란 거는 이제 쿠르 쪽에 이제 그 영향을 받는 이제 반군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청색 계통은 이제 튀르키예가 지지하는 그와 같은 거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을 우리가 규정할 때, 자, 이건 전적으로 이 가운데 빨간색과 이 짙은 고동 색깔의 이제 그 시리아 그 정부군하고, 시리아가 정부군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반군, 그와 같은 그 군사 세력의 갈등이고, 자, 여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전부 관여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색 같은 경우는 서북 쪽에 맨 위에 청색 같은 경우는 이제 튀르키예가 지지하는 그런 반군 단체고, 자, 그렇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자, 여기 겹쳐 있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국제정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자, 이 시리아 내전은 예컨대 이제
국제 행위자들 간의 이제 프락시 워, 이제 대리전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미국이 관여를 하고 2015년도부터 이제 러시아가 관여를 하고 자, 이러면서 서로 강대국가, 지역국가 또 이런 것들이 전부 시리아 그 이제 정파들 간에 서로 얽혀서 맞물려서 이제 복잡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리아 내전 그 당사자를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정부군, 바트다, 바샤, 이쪽 진영에서 이제 계속 그 군사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 나라는 러시아고, 이란이고 중국이고 레바논 헤즈볼라,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 그 중군사 조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이란이 그 종주국인데, 자, 이란이 시리아의 시아파 그 종주국인데 그러면서 이제 1979년도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란에 이제 가장 그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동맹국이 바로 시리아였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입장에도 시리아는 대단히 중요했다. 왜냐하면 이 시리아를 통해서 모든 러시아의 그 아프리카 뭐 작전이나 이런 수행하는데 예컨대 이제 병참 기지가 될 수가 있고 또 모든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중간 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허브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시리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군 진영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대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아랍연맹이 이제 전부 이 반군 진영을 지원을 했다. 그리고 튀르키예가 아까 청색 그 북서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시리아 국민군이고, 그 다음에 자유 시리아 군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쿠르족이 그 지원한 시리아 민주군이라는 것도 있다. Democratic Forces. 그 다음에 ISIS나 누스라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반군 지역이다. 그러니까 정부군과 반군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군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자, 요번 12월 8일 날 그 당시에 이제 북서쪽과 조그만 그 이제 지역에서 예컨대 출발한 자, 이게 하얏트 티릴 알샴이라고 하는 이 수니파 이슬람 연합 시리아 구원 정부다. Salvation Government, Syrian Salvation Government 일컬어서 HTS라고 그런다. 자, 이 하얏트 티히릴 그 다음에 알샴 해서 HTS. 자, 이것이 이제 반군단체 주역이었다. 요번 12월 8일 날, 작년 12월 8일 날, 이제 정부군을 상대로 이제 진격한 이런 그 반군단체 핵심이 바로 HTS인데, 자, 이와 같이 HTS를 포함해서 각국 나라들이 지원하는 이와 같은 반군단체들이 이제 통틀어서 전부 반군연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부터 아까 이제 내전이 계속 지속되어 왔다고 하는데, 2020년, 이제 재작년서부터는 이제 그 시리아 내전이 어느 정도 그 진정 국면에 이제 들어갔다. 교착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얘기할 때, 자, 이 시리아를 크게 이제 세력들이 이제 전부 장악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는 이 고동 색깔에 여기는 지금 이제 정부군 아사드가 전부 장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쿠르드가 지원하는 이 반군, 그 다음에 이 북서쪽에는 자, 저쪽에 이제 이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청색의 반군, 그 다음에 요 밑에 옅은 그 연두색, 이것이 바로 HTS다. 큰 그 세력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요번 그 쿠데타의 핵심이 바로 요 HTS다. 그래서 옅은 그 초록색 이것이 이제 HTS다. 12월 8일 날. 그러니까 물론 11월 이제 하순부터 이제 공세를 감행했는데 그렇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3년간의 그 이제 내전 그 피해를 보면은 자, 1,300만 명이 지금 피난을 했다. 그리고 이제 700만 명은 이제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00만 명이 전부 해외로 다 흩어졌다. 튀르키예,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도 있고, 그 다음에 약 한 100만 가까이가, 예컨대 이제 100만에서 80만 그 사이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독일로 망명을 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전을 통해서 50만 명 이상이 전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1530만 명이, 자, 2300만 명 가운데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지금 현재 외부로부터의 어떤 인도적인 지원, 이런 걸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전 국민이 지금 90%가 이제 빈곤 상태다. 그리고 국민당 지금 현재 GNP가 예컨대 3,300불밖에 안 된다. 지금 2023년도에. 이처럼 지금 현재 이 가난한 그런 나라로 이제 그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다. 이 시리아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지난달 작년 12월 28일 날 아사드 정권이 어떻게 붕괴됐는지, 왜 붕괴됐는지, 자, 이 얘기를 여러분께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7일 아까 얘기대로 자 북서쪽에 그 초록색 자 하야 타이릴 알삼이라고 HTS 이 반군 세력이 이제 정부 반정부 봉기를 일으켰고, 그러면서 이 HTS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무장 단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무장 단체는 지금 현재 미국이나 그 다음에 튀르키예, 이제 그 다음에 UN 그 서방국들은 완전히 테러 조직으로 전부 지정을 아직도 해놓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HTS 그 수장, 줄라니에 약 한 $10,000,000의 현상금을 걸어놓는 그와 같이 이제 반서방의 그런 성격을 띤 그런 그 무장단체입니다. 그러나 이 무장단체가 요번에 이제 아사드 정부의 이제 반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30일 날은 시리아 최대 도시인 알레포, 자, 이거를 점령을 했고, 이 알레포는 시리아에서 대단히 아주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중세부터 예컨대 이제 이 중동적인 3대 도시가 예컨대 이집트의 카이로, 그 다음에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시리아의 알레포다, 그 말이죠. 여기를 완전히 점령을 했고, 그러면서 두 번째 주요 도시는 하마하고 홈스, 이런 것도 장악을 하면서 이제 다마스쿠스 이 남쪽으로 계속 진군을 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정부군들은 전혀 저항하지 않고 완전히 앞뒤바 다 들었다. 이제 일방적으로 항복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무혈 입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 12월 8일 날, 그 다음에 이 반군하고 이제 여러 야당, 이쪽 반군 단체들이 이제 남북 방향으로 수도로 전부 진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도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이 지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세 등분으로 크게 이제 나눠졌다. 굳이 한다면 이제 네 등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HTS 지역이고, 그런데 자, HTS가 11월 27일 날 이제 이 봉기를 든 이래로 얘들이 지금 현재 어딜 먹었냐? 하면 얼마 되죠? 2주 사이에 2주도 채 안 되는 이 사이에 이걸 전부 다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전부. 그러니까 11월 27일 이후에 이와 같이 완전히 정부군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이제 쿠르족은 여전히 그렇게 있고, 정부는 하여튼 완전히 여기서 전부 이제 무장 해제가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봉기가 성공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이제 붕괴된 다음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HTS의 수장인 이제 알줄란인데, 자, 이 사람은 아까 얘기대로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현상금도 가지고 있고, 완전히 반서방, 이와 같은 색채를 띄었기 때문에 전부 다 테러리스트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여태까지, 자, 이제 계속 그와 같은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이제 계속 온건한 이미지를 이제 대외적으로 전부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슬람 국가 전체 승리다. 이번 우리의 승리는 자,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라사드 바샤, 자, 이 사람은 대통령 일가는 모스크바로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제 망명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자, 이 바샤 알라사드 이 정권이 붕괴되면서 그동안 1,300만 명이 이제 전부 집을 떠나서 피난 중인데, 자, 이 사람들은 일제히 이제 환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HTS 민병대들은 이제 다마스쿠스에 이제 과도 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도 정부의 수장으로,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사진에 보고 있는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이제 모하메드 알바시르인데, 이 40대 초반에 이 사람을 이제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 전부 임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54년간 지속되던 이 알아사 정권이 왜 지금 몰락을 했는가? 이렇게 허무하게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몰락했는가? 이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자, 이것은 이제 먼저 오랜 내전의 결과다. 이제 13년간 내전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부군 이제 완전히 피로가 누적돼 있고, 그 다음에 진집병들의 사기, 이런 것들도 저하돼 있고, 그 다음에 아사드의 결상전, 이런 것도 의지도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전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 여태까지 이제 국제군들이 전부 이 아사드 정부를 지원해 왔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외부 지원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러시아가 가장 강력한 이제 바샤 이 대통령의 그 지원군이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여기까지 들여다볼 그런 겨를이 없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도 작년 4월 달보다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투를 좀 해왔고, 공방전을 해왔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네코가 석자기 때문에 이 시리아까지 쳐다볼 그럴 겨를이 없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헤즈볼라도 마찬가지. 여차까지 계속 그 시리아 이제 이란의 사주를 받아서 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 뭐 전부 다 지원을 해 왔는데 그러나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14개월째 지금 현재 이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완전히 그 세력들이 약화돼서 더 이상 지원 여력이 이제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자, 시리아 그 국민군, 반군 단체인데, 여기에 이제 강력하게 그 지원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54년간 지속되어 있던 바트당, 그 다음에 이 바샤르 정권, 바샤르 알아사 정권, 자, 이것이 드디어 이제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중동 전체 이 그림에서 볼 때, 시리아가 완전히 54년간 지속되어 있던 이 알-아사드 정권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큰 팩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팩타는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 바샤르 그 정권이 무너진 때, 그날 이제 시리아를 공격하면서 무려 3일간 연장으로 지금 이제 시리아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또 거론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먼저, 자, 맨 먼저 어딜 공격했냐면 골란 고원의 유엔 완충지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시리아 쿠네이트라 주를 침공했다. 자,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제 옅은 보라색. 자, 이것은 이제 이게 골란 고원인데, 자, 이 초록색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가 골란 고원인데, 자, 이거를 이제 1967년도 그 당시에 이거 전까지는 전부 다 이게 시리아 영토였는데,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이 67년도 3차 중동 전쟁 때 전부 이스라엘한테 뺏겼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은 전부 이거를 이제 전부 또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74년도에 이 초록색 땅 요거는 이제 전부 시리아한테 돌려줬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전부 이제 유엔 그 관할 지역으로 완충지대다. 이 바파존이다. 이렇게 전부 이제 설정을 했다면 74년부터. 자, 그렇고 1981년도인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 보라색 땅 이거는 완전히 이제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완전히 81년부터는 이것이 이스라엘 영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작년 12월 8일 날 이스라엘은 어딜 공격을 했냐면 이 초록색 이걸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를. 그러면서 여기 이제 쿠네이트라 여기가 이제 준데 여기를 공격하면서 이거를 전부 장악을 이제 하려고 이제 침공을 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완전히 이제 미사일, 전투기, 전차,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자, 이것을 완전히 이제 공격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3일 동안 시리아 군대의 전략적인 뭐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을 전부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샤르 그 정권이 남겨놨던 육해공 모든 주요 전력들이 전부 다 파괴됐습니다. 80% 이상이 전부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럼 또 여기 이제 포함되는 게 이제 전차 무슨 대포 미그 29 그다음에 뭐 헬기 러시아 S3 그 방공포 포대 뭐 이런 거 지대지 미사일 이런 거에 80% 그 전력을 전부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런 파괴를 했냐 하면은 자 정권이 무너지는 날 전부 파괴를 해버렸다. 왜 그러냐? 이제 앞으로 이 시리아의 어떤 이 정치적인 공백 이런 것들이 전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떤 이런 반군단체가 이와 같은 그 군사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자 이런 것들을 장차 이제 이스라엘 상대로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지금 현재 전부 차단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예방 공격을 했다.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팩터가 이제 그 휴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거는 요번 달 15일날 2주 전에 했습니다. 2주 전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이제 휴전을 합의했는데, 자, 여기 따르면 양 진영이 앞으로 42일간 시스파이어 총 쏘지 말자.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기간 중에 이제 포로 교환을 하는데, 이스라엘 인질 33명하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에 이제 구금되어 있는 1904명의 그 팔레스타인 인질 자 이거를 상호 이제 석방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간 중에 40일 이 기간 중에 이제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에서 전부 철수를 하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전부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제 서쪽에 있는 이제 가자 지구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죠. 가자 지구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전부 철수한다. 이제 그 말이죠. 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앞으로 이제 국제 기구에서, 이제 그 국제 지원 기관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의 어떤 인도적인 지원, 이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서, 예, 그런데 이제 가자 지구 이 해안 지역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한테 이제 그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이러한 조치가 이제 앞으로 원만하게 42일 동안 잘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세컨 스텝으로 이제 나간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이제 휴전 협상이 이제 계속 후속한다. 이렇게 이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거는 예컨대 이 알 아사드 이 레짐이 어떻게 붕괴됐는가 이런 것도 봤고 그 다음에 그날 이 시리아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격했는가도 봤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하마스가 싸웠는데 어떻게 휴전에 합의했는가도 봤고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팩터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이제 이 기간 중에 전부 다 벌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체 이제 그 중동 지역을 돌려보면서 자, 이와 같은 팩터들이 앞으로 이 중동 세력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히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시리아의 알라스 정권이 붕괴했다 이 말의 의미는 자, 레반 지역, 자, 레반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자, 이 일대를 우리가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지역에서 이제 러시아의 역할, 그 다음에 이 이란의 역할, 그 다음에 이 레바논 헤즈볼라,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미미해졌고 여태까지 수행해왔던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거의 상실했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히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 이란의 전략적 패배, 레바논 헤즈볼라의 전략적 패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러시아는 이제 앞으로 중동 지역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현저히 축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이 시리아 내에
헤메이민 그 공군기지, 그 다음 타르투스 해군기지, 이 두 개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그 국가 전략적 이해, 이런 것 좀 일치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지금 센시티브하고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앞으로 이제 러시아의 어디 아프리카 작전, 뭐 이런 거에도 필요하고, 중동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런 작전,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이거를 이제 그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HTS, 바샤 알아사드 이 후임 정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로비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타투스 그 해군 기지 같은 경우 이것은 러시아 군사 밀수작전에 대단히 중요하고 러시아가 아프리카 군단에 이 물자를 공급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영향력, 이것도 이제 완전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79년도부터 지금 이제 호메니 들어오고 나서 이슬람 혁명 이후에 체제가 들어선 다음부터 완전히 시아파를 보호하자 이런 측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지금 현재 근 40년 이상 이 시리아를 지금 지원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태까지 관련된 헤즈볼라나 이제 하마스나 후티 이와 같이 전부 지원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혁명 수비대가 시리아를 이제 도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아사드를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자, 그래서 예컨대 이와 같은 큰 의미에서 볼 때 러시아도 예컨대 김이 빠졌고 이란도 완전히 김이 빠졌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체 중동을 우리가 들여다 보면서 이 중동 지역 내에서 미국과 이 러시아 간의 어떤 이런 갈등 요인 이런 것들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이제 그 국면을 우리가 들여다 보면서 볼 때 이제 이스라엘 같은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신경 썼던 이런 팩tor이 전부 다 흐물흐물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단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그런 어떤 결과가 초래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면에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여태까지 이란도 때려줬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도 완전히 세력을 약화시켜 놨고 이러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요번에 시리아 이 바샤 알아사드 정권도 완전히 붕괴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뜸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반 이스라엘 진영을 손을 봤기 때문에 전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12월 8일 이거는 중동 역사상 가장 역사적인 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네타냐후는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동 내에서 반서방 세력, 반이스라엘 세력, 미국 저항 세력,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붕괴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들여다봐도 이와 같은 이제 반저항 세력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반서방 세력들이 중동 지역 내에서 패권을 장악한다?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은 완전히 희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요번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휴전 합의한 거. 이걸 볼 때, 아까 얘기로 2008년부터 중동 문제에서 가장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에 어떤 실마리가 마련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역 내 군사 강국으로서 위상 이런 것들은 더욱 공고해졌다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만약 필요하다면은 앞으로 수시로 예컨대 이제 계속 이제 눈에 가시니 이런 것들을 계속 손볼 거다. 시리아에 대해서 레바논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런 데 대해서 군사 공격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제 필요하다 하면은 이와 같은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손을 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트럼프 2기가 지금 출범을 했는데 이 대중동 정책을 이렇게 볼 때
이제 대단히 트럼프가 이 중동 정책을 펼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 그 아랍 제국 간의 어떤 이런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이제 더욱 수행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에서도 전부 트럼프의 무슨 뭐 상대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다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내에서도 전부 사라졌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진영의 완전 막강한 지도자로 이제 부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 이 중동 내에서 완전히 이제 구심점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랍 지역 국가들은 이제 미국 진영에 전부 재편입될 그런 가능성이 이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제1기 때 추진했던 이 아브라함 어코드.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어코드 이거는 자, 2020년대 그 당시 그 트럼프의 작품인데 예컨대 이스라엘과 그 아랍 제국 간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그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막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여태까지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그다음에 바레인, 모로코, 수단, 카타 뭐 이런 나라하고 이스라엘의 그 외교적인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정상 관계로 이제 되돌려 놨고 앞으로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장차 중동 지역의 이 패권은 장다, 이 중동 지역을 이제 전체 큰 그림을 바라볼 때,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한 축, 그 다음에 저쪽 북서쪽에 이제 튀르키 한 축, 그 다음에 이 아랍 진영 한 축. 자, 이렇게 이제 사우디를 중심한, 막 이렇게 3자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는, 자, 이 중동 지역의 패권 관련해서 여기 이제 이란을 포함시켰었는데, 이란을 포함시키는 이 4자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번에 이 시리아의 바샤, 알아사 레짐이 이제 완전히 이제 붕괴됨으로써 이란 세력이 완전히 거의 완전히 쇠약해짐으로써 자, 이란은 여기서 이제 큰 역할을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3자 구도로 이제 재편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는 지난번 보다도 훨씬 더 지역 액터로서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아까 얘기대로 자 이제 시리아가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그런 반군단체 요번에 이제 붕괴시키는 바사르 그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와 같은 구도 속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입지나 이런 것들은 더 강력해지고 그 다음에 강력한 이 트럼프 대통령 막 이와 같은 그 두 팩터들을 볼 때 이 중동 지역 내에서 앞으로 자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이 전략적인 동맹관계 이런 것들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 아사드 몰락으로 이제 이란의 중동 내 입지는 약화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아까 중복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미 진영의 여태까지 구심적 역할을 해왔던 이 이란이 자, 이와 같이 세력이 이제 약해짐으로써 그 다음에 여태까지 그런 프락시 워 예컨대 우리가 직접 개입 안 하고 우리 똘마니들을 중심으로 전부 다 지원하면서 예컨대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후티나 뭐 얘들을 통해서 전부 이스라엘을 직접 하고 그와 같은 전력을 지난 40년 동안 수행을 해왔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란이 이제 어떤 이와 같은 반이스라엘 어떤 이 저항의 축 이와 같은 그 역할을 상실을 했다 이제 그 말이죠. 이와 같은 이제 저항의 축이 무너졌다 이제 그 말이죠. 이 축이 무너졌다고 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이란의 그 중동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 지지 기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사자 구도에서 이란을 뺄 수밖에 없다. 이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중동 내 패권 구도에서 아랍 지역 국가들의 위상 이런 것 더욱 축소될 것이다. 이제 뚜렷한 아랍 제국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눈여겨 봐도 이제 보이질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국가 세력들, 약간 난 스테이트 액터,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뭐, 이와 같은 세력들도 완전히 지금 현재 이제 축소되기는 마찬가지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중동 지역 내 이제 세력 균형 관련해서 우리가 조망을 해볼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시리아 관련해서 자, 시리아 이제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었을 건지 자, 이제 HTS 자, 이것이 이제 알줄라니가 지금 현재 이거는 반군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대가 된 여전히 그 취약하긴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었을까? 예컨대 지금 현재 계속 그 다음에 그 54년 동안 아사드 그 정권 내에서 시리아 국민들이 완전히 도탄 속에 빠져 있었는데 과연 이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어떤 새로운 새벽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권위주의 이런 레짐이 들었을 것인지 자, 이와 같은 그 기초가 주목된 그런 시점을 맞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HTS 자, 이게 알줄라니 이끄는 반군연합 이것도 이제 취약하고 그 다음에 무장단체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제 불만을 갖는다 하면은 언제든지 뛰쳐나가서 서로 이제 반대 진영에서 서로 사고 이제 칼을 겨누는 총을 겨누는 그와 같은 그 이제 반대 세력으로 이제 회귀할 수 있다. 폭력이 재발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 지금 그 반군 예컨대 이제 북부 이쪽에서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야,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쿠르드가 대단히 이제 그 완전히 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쿠르드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반군에 대해서 이제 튀르키예 지원을 받는 그런 반군들이 공격을 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통치 행태가 바뀔 건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와 같이 그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 어떻게 지금 작동할 건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기초가 주목된다. 그리고 권력 재편, 더 큰 불안정성으로 빠질 뭐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여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요번에 비록 뭐 알라스 정권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시리아 군대 그 잔당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 정부 알라스드 그 수호 민병제도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현재 순위파 정부 여기에 대해서 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 상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불투명성이 이제 여전히 그 상존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 미국하고 동맹관계 그 쿠르족, 자, 이거 튀르키예 지원을 받는 순위파 아랍족, 자, 이 세력들은 앞으로 시리아 임시정부 내에서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그 이 시리아 팩타 관련해서 그 다음에 2025년도에 자, 이 중동 정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자, 이런 얘기를 해서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자, 이제 2기의 그 이제 한반도 핵정책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임식 때 이 트럼프가 예컨대 자, 이 북한 김정은이는 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이제 핵보유국이다 이런 그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북한을 이제 두 차례 거쳐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지금 현재 또 많이 정부 우리 그 국민들 또 헷갈린다. 그러니까 정부조차도 헷갈린다. 이제 예컨대.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북한의 그 핵보유국 신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다음 영상에서 예컨대 이제 쏟아내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자 이제 간략히 정의를 하면은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기 가지고 있으면 한 100여 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 완전히 플루토늄탄, 그 다음에 이 고농축 우라늄탄, 그 다음에 수소폭탄까지 포함해서 한 100여 기의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또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비핵보유국이다. 자, 이게 미국은 여태까지 우리는 핵보유국 신분을 인정 안 한다. 그런 얘기를 여태까지 또 해왔다. 미국에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 이제 국제사회의 이 핵 관련해서 레짐이 바로 이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자, 핵 비확산 체제인데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지구상에 5개 나라만 이제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핵보유국이고 나머지는 전부 난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비핵보유국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자, 이 중국 요 5개 외에는 전부 다 난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왜냐 하면은 이 NPT 구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1967년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냥 핵실험을 했던 나라 위에는 전부 다 비핵보유국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잣대로 보면은 이제 미국 지구상에는 5개 핵보유국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비핵보유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태까지 전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 북한 이거 비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NPT 여기 정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100기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 보유국이기도 하고 핵 보유국이기도 하다. 이 두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디파인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북한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자, de jure는 아니고 de facto nuclear weapon 사실상 이제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던 이제 한반도 이 핵정책 그다음에 그 1기 때도 이제 nuclear posture review NPT 그 리포트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발간을 했었고 그다음 제 2기 때도 이제 NPR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자, 이와 같은 핵정책에 따라서 우리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지금 가닥을 잡아야 날 것인가.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예, 근데 이제 누클레어 컨설터티브 그룹, 지난번에 워싱턴 데클러레이션, 자, 여기에 따라서, 자, 이와 같은 누클레어 컨설터티브 그룹 이걸 지금 가동시키고 있고,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잘 하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완전히, 지금 현재 복귀하셔가지고, 자, 복귀하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대북 핵정책, 그 다음에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그 핵정책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자, 이 문제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우리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탄핵 자체는 무효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전국의 핵심은 지금 현재 이 부정선거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반드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위해서 뿌리 뽑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금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또 이와 같이 엉터리로 자, 이제 전부 구성이 된 이 국회 이런 것들은 빨리 지금 해산을 해서 조기 총선을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기 대선이 아니고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이 완전히 차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완전히 그와 같은 큰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자 저기 뭉쳐야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유우파와 종북좌파 간의 지금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 공산화되는 걸 반대한다. 그 다음에 나는 절대로 지금 현재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분들은 그분이 비록 이제 저 진보 진영이냐 무슨 뭐 보수 진영 할 거 없이 전부 다 자유우파 진영으로 이제 좀 탈바꿈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이런 계속된 어떤 이런 진전 이런 걸 위해서 전부 힘을 뭉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유우파 진영으로 오십시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